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취임 10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 7, 8기 시정 성과와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100년을 향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시민들의 사랑으로 포항 최초의 삼선 시장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이뤄온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0년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산업 육성을 통해 다변화하고 16조 5,744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녹색 생태도시로의 전환, 재난 극복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거점 도약 등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시장이 처음 취임한 2014년부터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R&D 예산 3,564억 원을 꾸준히 투입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차전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 및 기회발전 특구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에 정착한 이후 지난해 기준 포항시의 전체 수출 약 43억 불 중 2차전지 산업 수출 비중이 38.5%를 달성하는 등 2차전지 산업이 철강 산업과 함께 명실상부한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며 본격적인 산업 다변화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잘한 정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회색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 기능 중심의 산업도시였던 포항을 녹색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현재 축구장 95개 면적의 도심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저력은 위기 극복의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지난 10년간의 위기가 포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촉발 지진임을 규명하고 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피해 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태풍 흰남노 내습 후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형산강 국가하천정비 예비타당성조사 지정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도시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는 포항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전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향후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 시립박물관 건립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며 문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민선 6기부터 현재 8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민선 6기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시정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 비전에 맞게끔 핵심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고 이제 민선 8기에서는 본격적인 그런 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8기 임기를 절반을 지났습니다. 2년이 남아 있는데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지나온 2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이신 것처럼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10년 동안에 뭐 어렵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50만 시민들의 그런 응원 또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이기 때문에 연결의 가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변함없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보니 저도 좀 젊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민선 지금 팽팽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머리도 허옇고 다 쭈그러졌습니다. 저 2014년도에 취임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쳐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제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청난 그런 이익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 이러다가 부도나지 않겠나 그럴 정도에 제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다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런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모든 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A를 넣으면 B가 나오고 또 C가 되고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뉴노멀, 고물가, 저물가, 저성장, 또 저금리, 또 저성장 이런 것들이 아주 고착화가 돼서 전부 다 허덕이고 있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포스코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적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지역 경제도 2008년도부터 14년도까지 겨우 0.5%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강산업 일변도 거의 그러니까 철강산업으로 인한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튼튼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많았고 대통령이 배출된 도시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도시거든요. 나름대로 그간에 모든 분들이 합쳐서 노력을 했지만은 또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산업도시라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라는 그 하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우선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또 여러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약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전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께하는 변화, 함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포항이 도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회색 도시에서 그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북방 쪽을 다시 쳐다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쪽도 발전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시민들 각자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안전은 말할 바도 없이 중요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러 가지 적이 있지만은 산업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2016년도에 에코프로 유치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착공식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에코프로 주식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코프로가 청주에 있을 때 시총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최고로 올라갈 때 70조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한 45조 정도지만은
그게 전기차 쾌점에 빠져서 그렇고 조만간에 다시 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의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최근에 와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30년간 대학을 의대를 인가를 안 해줬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물꼬가 트여져서 새로운 의대 신설 분위기로 갈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포항이 유리한 우위에 있는 그런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우리가 포스텍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뭐 안동대는 이렇게 적이 나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하면서 의료진 정원 문제가 나와서 이제 본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린에이 사업도 회색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린에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경주와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고 또 울산을 넣어서 헤어롬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시 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인근 도시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영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영덕이 하는 일, 또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울산이 할 일, 경주가 할 일이 또 이렇게 조금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도시 간에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문화재단을 만들고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견해의 차이로 골칫거리로 남았던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양덕 성마장이라든지 효자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항운하 부지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계속 묶여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포항공항 문제 등등으로 주민들하고 필요 없는 사회적 그런 비용을 치르던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우리 포항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2017년도 포항 지진. 우리나라 생기고 가장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준, 중앙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던 포항 지진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철강 관세를 대폭 매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철강 업체가 아주 뒤통수를 맞아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도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 설립해서 서울로 가져가면서 우리 시민들 걸기도 하고, 포스코의 여러 가지 또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힘남로는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게 시민들과 함께해서 이것을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2017년도 1.11.15 포항 지진이 그대로 그냥 묻혀서 자연 지진으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좌절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진 도시의 오명을 쓰고 어떻게 이 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그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지진특별법 제정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진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 피해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많이 보상을 받을 정도였고,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역량도 많이 배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면 여러 발전된 성과도 있지만 대표적인 걸 여기 뭐 이렇게 나열을 봤습니다. 우선 그 중에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다변화는 굉장히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기존 철강 산업 외에 또 수소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산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이제 확실히 다졌다. 특히 2차 전지 부분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앵커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에코프로를 우리 포항의 시민들과 함께 유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다 결합을 시켰습니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또 그 앞에 강소 연구 개발 특구, 그 다음에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2차 전지 특화 단지, 기회 발전 특구,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 신산업, 2차 전지 산업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9조 4천억 투자 유치가 되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2030년에는 우리 목표는 양극재 100만 톤, 연 매출 100조 원. 현재 철강이 한 35조, 지금 몇 조죠? 35조일 겁니다. 여러분 그 규모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인력도 고용 인력이 1만 5천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왜 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우리가 고급 인력, 현장 인력, 중간 관리 인력,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은 우리 포스텍의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을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실무 인력, 현장 인력은 우리 흥해 공고처럼 또 저런데, 또 폴리텍, 그 다음에 포항대학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경북의 대학과 협력을 해서 현장 인력을 많이 기르고, 또 부족한 인력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2차 전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포항뿐만 아니고 경북에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우리가 된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공장까지 우리가 인력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은 수소 에너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도시가 가장 먼저 수소 산업 부분의 하나인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또 기업들을,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수소 산업도 우리가 특화 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한 70개 정도 추가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아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받으니까 그냥 뭐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특화단지가 2개 이상 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포항만이 2차 단지 특화단지, 바이오 특화단지 2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동하고 같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R&D 기관이라든지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것은 포항이 핵심입니다. 안동에는 SK 사이언스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커 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포스텍 의대가 만들어지면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달고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바이오 산업에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포스텍 또 한동대 이렇게 해서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포스텍과 한동대 또 안동 또 대구의 첨단 의료 복합지구 이렇게 엮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이 포항과 경북을 먹여 살리는 시절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 의대는 정부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 부족, 그 다음에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때문에 정부가 의료 계획을 하면서 정부하고 의료인들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지방에 필수 의료 인력 또 충분한 의료 인력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다 서울로 갈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포항 지역에 양질의 의료 인력과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오셨을 때도 그 지방의 양질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만들어서 수도권 빅5 대학과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의료단지를 만들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거래를 하면서 포스텍 의대 인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포스텍 의대만큼 그래도 나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포스텍에서 의대를 만든다면 양질의 인력이 의료인으로 들어올 거고 또 그것이 의과대학 운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서울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지방의 하나의 거점 도시로서 우리가 역할을 의료 부분에 제대로 해내면서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것을 막아내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세워질 때까지 언론인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지진으로 우리가 겪은 재난은 엄청난 거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19 또 그 앞에 메르스 그 다음에 흰남노 뉴스를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이게 기상청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와 이렇게 큰 재난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가 지방하천 내지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형산강 국가하천 또 나머지 지방하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돈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권한도 직접 없고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같이 어필을 해서 우리 도와 중앙정부에 계속 필요한 요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 도시를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우리 포항을 분명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포항은 놀랄 정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같이 그것은 함께 이용을 하면서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도시가 이제 어디에 살든 간에 내가 정원에 있는 것처럼 배려받고 좋은 데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이 넘치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그것이 관광의 소재도 되고 또 도시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점점 더 확산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를, 과거에는 도시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쪽은 대형 아파트 지어서 거주하는 지역, 이쪽은 상권에 있는 지역, 이쪽은 공장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전통 대규모 장비, 대규모 설비를 필요한 제조업은 그 한 구에게 특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산업은 IT 산업, 콘텐츠 산업, 벤처, 스타트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사는 곳과 직장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분리됐던 것을 전부 다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집과 직장이 바로 옆에 함께, 상권도 같이 있는 거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녹색 도시로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웨이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올해 완공될 학산천 복원처럼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까지 확실하게 복원시키고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작은 배라도 다니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할 거고, 그에 따른 관광객들과 포항을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2017년도에 만들어서 도시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축제뿐만 아니라 시민 속으로 문화예술이 스며들도록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재단 역시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소양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꿈틀로 2014년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화돼 가지고 처참했습니다. 지금 꿈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또 여러 가지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룡포 같은 데도 마찬가지 아라예술촌, 저 중앙 그게 뭐지? 중앙극장이가? 중앙아톨 이제 인디 플러스 포항 이렇게 바꾸었고, 문화예술회관도 80억인가 60억 들여서 사실은 그 외관은 그대로인데 내부는 한 1000명 단위의 공연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울림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아르코 공연 연습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시설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이 늘려서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양문화 관광 쪽으로 굉장히 좋은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산업도시뿐만 아니고 해양문화 관광 산업도 우리 지역의 하나의 큰 축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 특구를 지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므로써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전시 컨벤션 센터를 완공을 해서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을 우리 지역의 산업 중에 하나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해야 청년층들, 여성들,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살면서 인구 50만을 돌파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왼쪽 끝에 보이는 7월 중순에 이달 중순에 착공할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가 2단계까지 확실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단계까지 다 만들면은 우리는 부산 백스코를 뛰어넘는 그런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확실하게 마이스 산업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도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KTX 서울에서 오는 게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덕까지 우리 철로도 2018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SRT가 작년 9월 달에 하루에 비록 2번이지만 들어오고, 또 고속도로도 울포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도로가 하나 뚫리고 철로가 하나 뚫린다는 것은 단순히 편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문화,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2016년도에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해여름 동맹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경주하고 우리가 저 공항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경주가 에이펙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 영덕 간의 고속도로는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철로가 삼척까지는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또 항공이 앞으로 그때 중단됐던 걸 다시 살렸지만은 제주와 울릉과 서울까지 더 늘려나간다면은 사통팔달이 돼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도 인입선 철도를 비롯해서 국제 여객 부두가 준공이 되고, 여객 터미널이 외관은 거의 다 됐는데 내부가 지금 해수부가 지금 잘 이게 예산 부족으로 내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내부를 확실히 하고 인테리어를 확실히 하고 장비를 넣으면은 우리 저 국제 크루즈가 오늘이라도 바로 기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수부에 계속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도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거명을 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뭐 되니까 영덕에서 삼척으로 해서 속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철로를 계속 연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면은 그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고속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까지는 산업이 거의 육로 내지는 뭐 해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해외로 가는 수출이. 그러나 앞으로 하는 산업은 항공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가 바이오 산업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바이오, IT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수송이 대부분 항공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통합 신공항으로 직선 KTX, 직선 고속도로 이걸 뚫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청 간부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푸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영덕으로 돌아오면 되지, 또 대구로 해가 이렇게 걸어오면 되지. 천만에 바로 뚫어야 됩니다. 바로 뚫는 것이 경쟁력의 최고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통합신공항으로 철로, 고속도로 무조건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직선으로, 다른 데 경유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연결. 그건 왜냐? 해서 30분 내지 40, 50분 내에 도달을 해야 도시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도시를 유지하는 데 산업이, 미래 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또
그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하다면은 우리 포항에서 해안도로로 가는 저 구룡포에서 울산까지 4차선 국도 4차선 확장하는 것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 울산에 있는 투자가 이쪽으로 쭉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위가 많이 났는데 정치권하고 계속해서 순위를 함께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 재선 초반까지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것도 하나도 못 채우고 뭐하노 뭐 이렇게 뭐 앞에서 닦기로 해나는 거지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는요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빌 때 막 풀어내놔야 돼. 막 닦아놔야 됩니다. 막 요새는 산업이 그 5년, 10년, 20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이 이리 갔다가 막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블루밸리 산업단지 뭘로 닦았습니까? 이상덕 그 국회 부의장 하실 때 그때 저거를 철강산업으로 만든다고 철강산단으로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건 갔거든요. 그건 맛이 갔거든요. 지금 전부 2차 전지 산업으로 지금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렇게 닦았는데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무조건 착수해 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산업이 변화해 나가면 변화하는 산업을 곧바로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도시가 살 수 있습니다. 용수 전력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었습니다만은 정부와 도와 함께 노력을 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얹어서 이제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영일만 산단도 우리 경북개발공사 보고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괘씸합니다. 벌을 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서 별도 민간업자를 유치해가지고 해냈습니다. 공사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가 나서서 손해보더라도 하고 다른 데서 이득 보는 거거든요. 초곡단지에서 경북개발공사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영일만 산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괘씸해 죽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도의원들이 공격해 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핵심을 짚어주면은 도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일만 산단도 이제 부족하고 블루밸리도 부족하고 해서 새로운 1000만 평 이상의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그 당시에 거의 해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전국에서 대부분 해제되고 우리하고 몇 군데만 살아남았습니다. 대구도 죽었고 구미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취소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해서 살려놓으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이나 또 도청 이청사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도시로 가려면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는 거, 선제적으로 닦아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각종 정부나 이런 쪽하고 국가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특구, 특화단지 이런 쪽에 시키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려하고 교육이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벌써 7, 8년 전에 산무교육을 다 했습니다. 우리 경북은 늦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산무교육을 경북 최초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 키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유아 긴급 돌봄 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맡기면은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우리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 엄마 참선단 이런 것은 잘 돼가지고 도가 전 시군으로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아 응급 진료가 야간에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경주 동국대 병원에 가고 그것도 안 돼서 직장 가기 바쁜데 대구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성모병원하고 해서 24시간 응급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된 사례로 해서 도내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도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지원센터 역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그 강의하는 날 이렇게 가만 보면은 경주나 영등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없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와서 그런 걸 받아가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고 산업 인력도 충분하게 양성을 해야 됩니다. 경북 과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과거를 포스텍 앞으로 바로 붙여서 포스텍과 학제를 같이 공유하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도 포스텍이 작년에 지정됐고 올해 한동대가 글로컬 30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도 시범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구가 지정됐는지를 저기 앉아있는 국장급 공무원들도 다 모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특구를 많이 지정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강소개발 특구, 그 다음에 2차 전지 특구, 바이오 특구, 영일만 특구 등등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것을 특구끼리 연결시켜서 우리 국장들 잘 들으세요. 특구끼리 연결시켜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은 포항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가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16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몇 배로 더 산업단지 1,000만 평을 닦아 나가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구로 지정받고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것을 같이 그룹으로 엮어 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D 기관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R&D 기관, 대학 저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불만도 많이 있죠. 저 사람들은 하면 당장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대학이나 R&D 기관에 돈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신산업을 살려내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R&D 기관의 투자와 R&D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노력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2014년도 하면서부터 R&D 기관에 집중을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R&D 기관에 자기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투자하는 도시가 우리 포항시일 겁니다. 제가 왔을 때 R&D 기관에 한 10개 정도 조사를 시켜보니까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2개입니다. 32개. 이것이 32개가 아니고 한 앞으로 50개, 100개 그 중에서 국가급 R&D 기관, 도의 R&D 기관, 민간 회사의 R&D 기관이 많아야 우리 도시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됐고 우리 2022년도에 3조 2천억 돼서 가장 피크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입이 많이 줄어서
좀 지방 예산이 좀 이렇게 깎이는 그런 부분하고 또 SOC가 많이 완공이 돼서 조금 준면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것이 한 3조 이상으로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도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구미, 경주, 포항, 경북의 주요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언제든지 거꾸로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력, 또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함께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언제든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우하향 곡선을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수출이 우리가 37억 불? 가만있어 봐, 얼마고? 37억 불입니다. 근데 지금이 한 3배 정도 되는 110억 불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간에 철강은 35억 불에서 64억 불, 한 배 정도 조금 못하게 늘었고, 거기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 쪽이 거의 없다가 38.5%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42억 불인데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나면은 아까 얘기한 양극재 100만 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기존의 철강 산업을 넘어서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2023년간 어간에 정부의 수출이 늘어난 걸 찾아보니까 20% 늘었습니다. 20%. 근데 우리는 3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다변화로 인한 그런 그 결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까지 제대로 늘면은 이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그래프입니다. 구미는 전자산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표를 잘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못 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은 구미의 GRDP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GRDP가 늘어나기 어려운 산업인데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거기에 새롭게 힘을 보태면서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김해 또 65만이나 되는 전주에 한번 GRDP를 보십시오. 우리가 확실한 새로운 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공공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대형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객은 2배 이상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장난감 대여하는 데라든지 기타 공보육 인프라 부분에도 괄목하게 늘어났습니다. 녹지 면적도 늘어나고 어로 인력도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민들 또 읍면동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항공항 이용, 그 다음에 전기 수소차,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CCTV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코로나로 인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서 한 것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연체율이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정말 어렵고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 보정을 올해 지금 914억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1,000억 이상으로 한 1,500억 정도 이상으로 해서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은 국내외 정세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갈등,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또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나 보호무역 이것이 너무나 강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산업 경쟁력을 선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글로벌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 국경세라는 환경 장벽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것을 무시하겠다 하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는 안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르는 우리 시민들의 양극화 현상, 또 서민 경제 어려움 이런 부분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정주 여건 개선, 또 도시 간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도시 연합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나가는 모델 도시로서 우리는 위상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한 대비도 끝없이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 제조업에서 고부가 가치가 높은 신성장 지식 산업을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기존의 철강 산업 고도화 이외에 현재 확실히 자리 잡은 2차 전지, 수소 산업, 또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가 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석유가 나면은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 AI를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난 CES에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CES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CEO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디지털 산업, 그 다음에 푸드테크도 우리가 제조 산업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 산업을 잘 모르는데 푸드테크도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우리 지역의 하나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국장님들 내년도에 업무 보고를 내년도 할 때 AI를 활용한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세요. AI를 활용한 국별 AI 보고를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 벤처하기 좋은 도시, 콘텐츠 산업 도시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야 우리 지역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 부분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만은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알리백 산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과 경주와 또 저쪽에 울진, 영덕, 울산까지 연결시키면은 우리 동해안 지역을 에너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다 가까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동해안에 에너지 특구를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 값을 싸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산업의 경쟁력 있을 수 있도록 값싼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월드 그로스 그린 포럼 이런 것처럼
세계 녹색 성장 포럼처럼 가칭 세계적인 포럼을 전시 컨벤션센터 완공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스위스 다보스는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큰 포럼을 매년 해서 도시 브랜드화 시켜나가고 그것이 하나의 도시의 산업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바다라는 경관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포럼을 매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뭐 그걸 넘어서 우리는 매년 하는 세계적인 포럼, 세계가 눈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시민들과 함께 또 대학과 함께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단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인데 언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 의료, 주거, 교육, 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확충을 해서 지방 소멸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는 모델 도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지곡단지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다 적을 하잖아요. 제2의 지곡단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기업혁신파크를 한동대 주변에 만들어서 앞으로 지곡단지와 한동대 옆에 기업혁신파크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도 또 다른 지역도 새롭게 도시 형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 중심에서 다른 도시로 직주 일치하는 도시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추모공원 사례 지금 구룡포에 이번에 잘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처럼 저렇게 추모공원 사례를 저렇게 무리 없이 풀어나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것들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모공원으로 지정된 구룡포의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 추모공원과 구룡포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전부 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으고 구룡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구룡포 언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함께 믹서를 시켜서 구룡포가 완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업단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일만항을 확충해야 된다고 우리 도지사님도 우리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앞으로 석유가 가스가 나더라도 우리 영일만항이 필요하고 확충이 필요하고 지금 북극 항로가 곧 상업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중국이나 다른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시설이, 거점 항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영일만항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께도 건의도 드리고 우리가 그거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의 중요한 코르샤코프나 또 그 이후에 다른 항구하고도 국제적인 협력을 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거나 만들어 나갈 거고, 동북아 협력 이외에도 먼 미래를 보고 필요하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안 다른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는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룰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룰을 만드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가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움 동맹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변 도시와의 이 협력도 더 강화시켜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도시는, 우리 포항이 꿈꾸는 미래도시는 지식산업도시, 탄소 중립 친환경도시, 균형발전 거점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국제 거버넌서 도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